네, 좋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직전까지 고쳐봤던 이 AP5라는 프로젝트를 써서 저랑 같이 조그만 상호작용 앱을 만들어보고 우리 두 번째 세트의 실습 파트를 끝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만들려는 앱 제목을 붙인다면 대충 순발력 체크 앱 민첩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실행될 거냐면, 자, 우리 지금 발사 버튼 있잖아요. 발사 버튼을 누르면 임의의 위치에 새 버튼 하나를 만들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코드로 지금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새로 보여주는 버튼을 사용자가 누르면 사용자한테 몇 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고 화면에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직까지 건드리지 않은 텍스트 뷰 하나 있잖아요. 그거를 써서 텍스트 뷰를 지정함으로써 예를 들면 0.35초 만에 버튼을 눌렀습니다. 상당히 빠르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도록 코드를 한번 구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고쳐야 되는 코드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요걸 그냥 한번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일단 초기 버전 한번 만들어보고 몇 가지 변형을 조금 더 그럴싸한 상호작용 앱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변형을 가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유전까지 만들었던 코드 그대로 사용할게요. 자, 발사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프레임 레이아웃에다가 추가를 해서 보여줄 거예요. 그건 지금 다 돼 있고, 다만 아까랑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새로 만들어서 추가하려는 버튼을 나중에 눌렀을 때 그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호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당연히 지정을 해줘야겠죠. 자, 이전까지 우리가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는 .xml 파일에서밖에 지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java 파일에서 이벤트 리스너라고 해가지고 자동 완성 커다란 거 하나 당해가지고 코드를 작성한 적이 있었죠. 언제였죠? 그 edit 텍스트에서 글자가 변경됐을 때에 대한 이벤트를 처리하기 위한 메소드 정의를 적고 싶을 때 그렇게 했었어요. 뭐 세 가지 있었고 뭐 before, after 있었죠. 자, 우린 지금 .java 파일에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xml 파일에서 새로운 버튼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건 불가능해요. 일단 만들어야 지정하고 뭘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까랑 비슷해요. 코드 한번 볼게요. 자, 요 new 수식을 계산하는 시점에 화면에 추가할 새로운 버튼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고 요 시점에 실질적으로 추가가 발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코드 영역 안에서 새로 만든 버튼에 대한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행히도 지정하는 방법은 edit 텍스트 때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set text 뭐 얘는 그냥 둬도 되겠죠. 그 다음에 params 있으니까 params 부분은 밑으로 빼고 bt 점 하는 부분을 모아서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버튼의 언클릭 이벤트에 대한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t하고 점 찍고 저는 이전에 코드를 쳐서 자동 완성이 바로 나왔는데 set onClick listener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적으면 자동 완성이 뜰 거예요. 역시나 이름이 좀 기니까 자동 완성 당하면서 new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고 view.onClickListener라는 거를 골라주시면 돼요. 엔터 치면 자, 우리 edit 텍스트 했을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뭔가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해주고요. 메소드 정의.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아무튼 onClick이라고 적혀있는 메소드 정의 하나를 우리 대신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괄호 안에 새로 추가하는 버튼을 눌렀을 때 나중에 어떤 코드를 실행해야 되냐 그 내용을 적어주면 돼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에 들어갈 코드를 직접 적는 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코드 구조를 이렇게 구성해 둔 상태에서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발사 버튼을 눌렀어요. 새 버튼이 보여요. 새 버튼을 눌렀어요. 0.3초 만에 눌렀습니다. 라고 텍스트뷰에 보여줘야 돼요. 0.3초 만에 눌렀습니다. 그 0.3초는 시간의 개념이죠. 어느 시점과 어느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을 재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발사 버튼을 누른 시점에 시작을 해서 새로운 버튼을 누른 시점에 끝을 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뺄셈을 해서 몇 초가 걸렸는지를 우리가 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우리의 계산 목표예요. 그 계산 결과는 텍스트 뷰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나요? 그죠? 그 두 시 각 값이 필요해요. 달리 말하면 자바 코드로 지금 몇 시냐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최소한 시간축 위를 열심히 흘러가는 시각 값을 우리가 자바 코드로 가져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가장 오래된, 여러분이 만약에 자바를 쓴다면 엔간하면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방식을 써서 현재 시각 값을 현실 속에 좀 더 정밀히 말하면 컴퓨터에 세팅되어 있는 현재 시각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그 비슷한 느낌의 수식을 써서 우리는 두 시각 값을 케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발사 버튼을 언제 눌렀나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의 내용물로서 현재 시각을 재면 되는 거죠. 그게 지금 bt_launch_onClick 요거란 말이에요. 이벤트 핸들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요 정도 위치에다가 가까운 위치 적어주도록 합시다. 자바, 기본 자바에서 시각 값을 다루는 형식 이름은 대문자 D로 시작하는 date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두 버전, java.util 버전, java.sql 버전이 있는데 우리는 java.util 버전, 더 오래된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데이트를 꼭, 자, 이 두 개의 이름은 똑같지만 오른쪽에 적혀있는 요게 살짝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건 좀 잘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java.util이라고 적혀있는 데이트를 골라서 엔터를 쳐주시고, 그 다음에, 자, 발사 버튼을 누르는 시점은 새로운 버튼이 화면에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 사실상 지금부터 새로운 버튼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start time 정도로 새로운 이름을 적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는하고 new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고 엔터 치면 new 데이터 괄호 열고 닫고 new 수식이 완성되고 세미콜론 찍으면 돼요. 자,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집어넣으면 현재 시각에 해당하는 정보가 담겨있는 새로운 데이트 인스턴스가 만들어져서 스타트 타임에 담겨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발사 버튼을 누를 때 현재 시각을 스타트 타임이라는 이름에다 담아놓고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언제 버튼을 눌렀냐? 동일한 관점에서 본다면 요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실행되는 시점이 사용자가 새 버튼을 누른 시점이 되겠죠. 요거랑 동일한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선 스타트 타임이 아니라 엔드 타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화면에 보여줘야 되는 건 시각이 아니라 시간이죠. 두 시각 값을 뺄셈을 한 결과를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몇 초 만에 눌렀냐니까 초 단위로 우리가 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1초 만에 눌렀습니다. 2초 만에 눌렀습니다. 이러면 좀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소수점 단위까지 재기 위해서 버블 형식을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elapsed time 대충 이런 느낌을 하면 되겠죠. 는 해서 여기다 이제 적절한 뺄셈식을 적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돼요. 자, 문제는 end time, start time은 데이트 형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적절한 초 단위에 해당하는 숫자 값을 가져오기 위한 알맞는 자바 코드를 적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한번 따라서 쳐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끝난 시각 빼기 시작 시각 하면 걸린 시간이 나오니까 end time 먼저 적고 점 찍으면 자, 다양한 get 어쩌고저쩌고 메서드들이 있는데 지금 안드로이드가 나온 시점은
자바가 나온 시점보다 한참 뒤이기 때문에 요 줄이 그어져 있는 건 쓸 수는 있지만 엔간하면 쓰지 말아주세요 라는 느낌으로 여러분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것들 중에 getTim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친구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빼기하고 startTime하고 똑같이 getTime 골라주시면 돼요. 저는 아까 사전 답사를 위해 코드를 적고 그대로 촬영 중이라 자동 완성이 예쁘게 잘 됐는데 여러분은 아마 GT 정도 적으면 자동 완성 목록에 예쁘게 잘 나올 거예요. 자, 요 getTime이라는 친구는 컨트롤 Q 누르면 설명을 볼 수 있긴 한데 요 endTime이라는 데 담겨있는 시각 값을 토대로 적절한 밀리세컨드 단위의 값을 우리한테 던져주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난 시각 밀리세컨드 빼기 시작 시각 밀리세컨드 하면 걸린 시간 밀리세컨드가 나와요. 그래서 세미콜론에서 일단 담고 형식 문제 막 캐스팅하기 귀찮으니까요. 밀리세컨드 단위인 거를 1000으로 나눠주면 이제 초 단위 값이 나올 거예요. 원래 3000이 들어있었다면 나누기 1000 하면 3.000이 들어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elapsed time 자리에는 사용자가 발사 버튼을 누르고 새 버튼을 누르기까지 걸린 시간 값이 우리가 원하던 데이터가 들어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기로 했어요? 그죠? 최종적으로 이 elapsed time 값을 텍스트 뷰에 보여주는 게 목표였어요. 따라서 선언 텍스트 뷰 tv는 find view by id 꺼내와야겠죠? r.id.tv 해서 찾아오고 계산하고 tv.setText 해서 elapsed time 플러스 초 걸렸습니다 정도로 공손한 한국말로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일단 초기 버전이 완성돼요. 바로 한번 실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행해 볼게요. 5초 기다렸다가 영상에서 같이 실행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나왔어요. 발사 버튼을 눌렀다 띄면 0번째가 나와요. 3, 4, 5.775초 걸렸습니다. 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발사 버튼 또 누르고 1번째 누르면 1.732초. 저는 터치 스크린이 되니까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0.511초 걸렸습니다. 그럴싸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봐도 이거 그렇게 순발력이 요구되는 것 같아 보이는 그렇게 박진감 넘치는 앱 같아 보이진 않죠? 발사 버튼 열심히 누르고 아무거나 하나 누르면 1.172초 걸렸습니다. 또 누르면 5.843초 걸렸습니다. 계속 누르면 end time 값이 갱신이 됐는데 start time 값은 갱신이 안 되니까 마지막 발사 버튼 누른 시점부터 마지막 새 버튼 여러 개들 중에 어떤 하나를 누른 시점까지의 걸린 시간을 그때그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멋이 없어요. 자, 일반적인 막 순발력 체크하고 막 그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일단 내가 지금 빠르게 눌러야 되는 버튼을 딱 눌렀다가 띄었을 때 이 버튼이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뭔가 처치했나? 와 같은 느낌의 성취감을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눌렀다 띄었을 때 더 이상 이 버튼이 화면에 보이지 않게 만들도록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지정하면 될까요? 뭔가 어트리뷰트가 있겠죠? 그걸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 그 버튼을 더 이상 안 보이게 만들 것이냐? 언제예요? 그죠? 그 버튼을 눌렀다 띄었을 때, 다시 말하면 onClick 메소드가 호출되기 시작했을 때가 되겠죠. 따라서 이걸 뭐 위에다 적어도 되고 아래에다 적어도 되긴 한데 지금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래에다 적을게요.
자, 방금 전에 누른 그 버튼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만들고 싶어요. 다행히도 이 onClick 메소드 같은 경우는 1번째 인수로 뷰 형식 값을 우리한테 하나를 인수 자리에 담아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뷰 자리에 있는 걸 토대로 방금 누른 버튼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어떤 버튼이냐를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고 그대로 한번 코드를 쳐보도록 할게요. 뷰 하면 이것도 자동 완성 나와버리네요. set visibility라는 대문자 V 정도 하면 나올 거예요. set visibilit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누르고 자 int 형식 값을 주면 되는데 뭐 0, 1, 2, 3, 4 막 이렇게 있나 봐요. 잘 모르겠잖아요. 그냥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알아서 이 set visibility 메소드를 호출할 때 이 괄호 안에 적기 적절한 각각의 숫자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이름들 목록을 우리한테 자동 완성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visible이 있고요. invisible이 있고요. gone이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버튼은 한번 누르면 더 이상 안 쓸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버립시다. gone을 누르고 그러면 view.gone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메소드 호출식 구성까지 잘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눌렀다가 뛰면 3.156초 걸렸습니다 하고 더 이상 프레임 레이아웃에 방금 전 눌렀던 그 버튼이 보이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6개네요. 6개 만들어 놓고 하나를 눌렀다 뛰면 걔가 사라져요. 얘를 눌렀다 뛰면 얘가 사라져요. 달리 말하면 지금 요 뷰라는 이름 자리에 담겨있는 이 onClick 메소드가 호출될 때 호출자가 요 뷰 자리에다 넣어준 무언가가 곧 이 onClick 이벤트를 발생당한 그 버튼에 해당하는 게 맞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다 지워졌어요. 자, 그러면 일단 새 버튼 눌렀을 때 깔끔하게 지워주는 거는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정도만 더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발사 버튼을 눌렀다 뛰면 재차 발사를 할 수 없도록 발사 버튼을 화면에서 지워버리는 게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동일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 그 발사 버튼을 화면에서 지울 거예요. 따라서 방금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이번에는 이 커다란 메소드 정의에 대해서 이 V라는 이름에 대해서 수식을 적어주면 될 거예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래에다가 보기 편하게 아래에다가 적어두도록 할게요. 이번엔 V라는 이름이었고 set visibility 하면 되고 건 한 다음에 세미콜론 찍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자, 여기까지 하고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발사 버튼 눌렀다 뛰면 발사 버튼 더 이상 안 보여요. 새 버튼 눌렀다 뛰면 새 버튼 더 이상 안 보여요. 그럼 화면에 보이는 버튼이 만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1회용 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방지한다라면 새 버튼을 눌렀다가 띄어서 이번 번째 순발력 측정이 끝나면 다음번 순발력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발사 버튼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발사 버튼을 언제 다시 보여주기 시작할 거냐? 새 버튼을 눌렀을 때가 되는 거니까 다시 onClick 메소드 정의로 돌아와서 자, 발사 버튼은 지금 view라는 이름으로 특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야 돼요. 버튼 키는 find view by id r.id.button bt underscore launch 잠깐 bt가 아니라 bt underscore launch였어요. 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새 버튼을 안 보이게 만들면서 또한 bt underscore launch set visibility 해서 이 친구는 이제 gone도 아니고 invisible도 아니고 visible이 되도록 메소드 출식을 구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새 버튼을 누르면 발사 버튼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5초 정도 기다렸다 같이 한번 실행해 볼게요. 봅시다.
발사 버튼 눌렀다 띄면 발사 버튼이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0번째 새 버튼을 눌렀다 띄면 발사 버튼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어요. 7.296초 걸렸대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하죠? 발사 버튼을 눌렀다 띄니까 텍스트 뷰의 위치가 화면의 좌상단까지 올라가 버렸어요. 얘를 눌렀다 띄면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아마도 크기도 원래 크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전에 set visibility 할 때 view.gon 있었고 view.visible 있었고 또 하나 view.invisible 이런 게 있었잖아요. 건 하면 더 이상 visible 하지 않게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왜 invisible이라는 또 다른 제3의 선택지를 만들어 놨냐가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보다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발사 버튼을 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점 찍고 이 친구는 invisible로 만들도록 지정을 하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잘 보세요. 발사 버튼을 눌렀다 띄면 이번에는 발사 버튼이 원래 있던 위치 영역은 그대로 두고 텍스트 뷰가 아까랑 동일한 위치, 동일한 크기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새 버튼을 눌렀다 띄면 발사 버튼이 원래 있던 바로 그 위치에 다시 보이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invisible이랑 권이랑의 차이점 서술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아마 이걸 바로 답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자, 지금 발사 버튼이랑 텍스트 뷰는 어떤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나요? 그죠? 가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 안에 들어있어요. 가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은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각각의 뷰들 담겨있는 순서대로 기본 세팅상 왼쪽부터 차근차근 각각의 높이, 각각의 위치랑 크기를 갖도록 지정해주는 친구였어요. 근데 발사 버튼 다음에 텍스트 뷰였는데 만약에 이건 저만 고칠게요.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만약에 발사 버튼을 건 해버리면 더 이상 이 가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에서는 발사 버튼은 배치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걔가 어트리뷰트가 어떻게 잡혀 있는지 등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 뷰에 해당하는 텍스트 뷰에 대한 위치랑 크기를 잡기 시작해요. 걔는 우리가 그때 특별히 높이를 직접 지정하고 막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가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은 지금 텍스트 뷰 하나 간신히 담을 만한 최소 높이를 갖도록 돼 있고 이 텍스트 뷰는 왼쪽 마진이 0이었으니까 그 가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의 왼쪽 끝부분, 달리 말하면 화면의 왼쪽 끝부분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얍실한 영역을 갖도록 위치랑 크기를 지정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건 상태인 발사 버튼을 다시 비지블로 만들면 가로 방향 리니어 레이아웃의 위치, 내용물들의 위치랑 크기를 재계산을 해서 이 친구에 의해서 높이가 결정되고 이 친구 오른쪽부터 해서 텍스트 뷰의 위치랑 너비가 지정되게 되겠죠. 자, 건으로 지정한다는 건 그 뷰가 포함되어 있는 레이아웃이 더 이상 그 뷰를 내용물로서 취급을 안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리니어 레이아웃 같은 경우는 이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반면 건이 아니라 invisible로 잡아놓고 실행을 한다면 자, 더 이상 발사 버튼을 화면에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긴 하지만 걔가 포함되어 있었던 리니어 레이아웃 입장에서는 비록 보이진 않긴 하지만 원래 발사 버튼의 위치랑 크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걔 오른쪽 영역에다가 그 다음 뷰에 해당하는 텍스트 뷰를 아까 전이랑 동일한 느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걸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비지블 상태에서 돌아와도 발사 버튼은 원래 그 위치,
텍스트 뷰도 여전히 그 위치 표시되고 있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나쁘지 않죠?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구분해서 쓸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마도 리니어 레이아웃을 쓸 때 건을 할 거냐 인비지블을 할 거냐가 중요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럴싸한 순발력 측정 앱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0.3초를) 달성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레이아웃과 관련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룰 만한 거의 대부분의 사례들을 같이 살펴본 셈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차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세트의 정리에 해당하는 영상으로 슬라이드 설명이랑 같이 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각각의 내용들을 살짝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큰 과제까지 한 세트가 더 남아있는 상태고, 다음 세트에 대한 소개는 다음 주차 영상 끄트머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아요. 우리 이전에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조금씩 확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은 지금 거꾸로 우리 앞 세트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이번 영상에서도 아직까지도 동등한 느낌으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살짝만 짚어본 상태에서 다음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영상도 빠르게 찍어서 조금 엉성하게 편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빠르게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같이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죠.